자, 앞에 우리 동사 부분 잘 듣고 오셨죠? 오늘 배웠던 건 능동태와 수동태가 되는데요. 이 능동태, 수동태에 관련된 문제, 우리 수능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00반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의 보기를 보니까 repair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형태만 다 다르게 되죠. 얘도 동사자리 들어가고 동사자리, 동사자리, 동사자리입니다. 이 빈 공간은 문장을 나누지 않아도 동사인 것을 보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동사라는 것은 어디 뒤에 나옵니까? 주어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while이라는 얘가 부사절 접속사고, 이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절, 즉 다시 말해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형태를 구성해 줘야 되니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확실하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보니까 Peach Street's parking lot이라는 단수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와 태와 시제를 봐주는 요 순으로 풀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단수가 나왔으니 단수가 아닌 C와 D는 지워질 수가 있고요. 단수로 보이는 repairs와 is는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에서 더 이상 지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를 봐주면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웠다시피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것은 유관으로 구별이 가능한 거다. B 플러스 PP는 수동태고 아닌 것들은 능동태가 되고요. 이 능동태는 뭐로 만들어졌을 때? 타동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간다고 했습니다. 능동태 뒤에는 뭐가 꼭 붙어야 돼? 목적어인 명사가 붙어야 되고, 수동태들은 타동사로 만들어졌을 때, 3형식 타동사로 만들어졌을 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수식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즉 수식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컴마가 찍히기 이전을 봤는데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될 동사의 형태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를 골라주셔야 된다. 고로 답은 B가 됩니다. 자, 넘어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A, B, C, D가 다 전치사로 나와 있는 전치사의 어떻게 보면 어휘 문제처럼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서 A, B, C에 대한 뜻을 알고 있다면 up, 위에, 그쵸? by, 뭐뭐로 방법을 설명해 줄 때 사용하죠. on, 뭐뭐 위에, 저 위치와 장소를 설명할 때 as, 뭐뭐로서 또는 뭐뭐처럼 이라는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는 얘들입니다. 얘네들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알맞은 뜻을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guided tour는요. 이 투어는 가이드가 되고 있는 건데 뭐가 됩니까? led,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미스 다빈치로부터 라고 하는 요 행위에 대한 행위자를, 방법을 설명해주는 by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깔끔하다는 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답은요, B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동사인데 대부분의 3형식 동사들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by가 뒤에 전명의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사 중에 특수하게도 수동태인데 뒤에 전치사가 by가 아니게 되는 얘들, 그 걔네들을 외워주시면 조금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넘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또한 install이라는 동사의 영혼에서 형태만 싹싹싹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봐도 돼요. 왜? A, B, C, D 다 동사 맞죠? 자, 그러면 until이라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부사열 접속사입니다. The new parts는 주어로 나오는 게 확실하죠. 왜? 부사절 접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하고 동사 자리. 주어는 복수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도 복수 동사가 돼야 되겠죠. 자, 얘 복수고요. w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단수 복수가 개념이 적용되지가 않죠. 얘 복수고 복수니까 A, B, C, D에서는 수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태를 봐줘야 되는데 이 태 같은 경우는 뭘 봐줘야 돼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얘들을 봐줌으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고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뒤에 뭐가 떴어요? 전치사가 떴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떴다는 건 이 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능동태일 때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얘가 타동사로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뒤에 명사가 떠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로 보이는 얘들을 지워주자면 we're installing PP가 아니라 ing니까 이건 능동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be installing이죠. 능동태죠. have installed, have PP지 BPP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능동태입니다. have been installed죠. 자, 수동태는 딱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답은요, D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고난도라고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고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A, B, C, D가 approve라는 승인하다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승인하다, 동사의 원에서 형태만 달라진 거니까 빈 공간은 동사 자리가 확실하다. 그리고 앞에 있는 once라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된다. 즉, next year's budget, 다음해의 예산이라는 요 명사는 누가 봐도 주어의 역할로 나온 거죠. 그리고 단수입니다. 단수고요. 미래 시제니까 단수 복수를 볼 수가 없고요. 과거 시제니까 단수 복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는 수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태를 보도록 할게요. 태를 보려고 했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 컴마가 찍혔네? 즉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네? 다시 말해, 여기서는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수동태로 보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A 하나밖에 없네요. 얘 능동태고 능동태니까 지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를 보니까 return이라는 어원에서 또 형태만 달라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게 생겨져요. 왜? 저번에 동사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 자리에 갈 수 없으나 해석만은 동사처럼 보이는 준동사한 얘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준동사들은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확실할 때 지워줄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Customers, 고객들입니다. With the original sales receipt. 그래서 이 판매된 영수증을 갖고 있는 고객들은, 이 전명의 부분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 전치사 나오면 항상 묶어줘야 됩니다. 이 전명의로 수식 구간이니까 날려버리고요. 얘는 무슨 역할이야? 형용사적 역할이죠.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수식 구간은 문법 문제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복수 주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점이 찍히기 전까지 쭉 봤는데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없죠. 자, 이 자리 동사 자리 확실합니다. 왜?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러면 동사가 될 수 없는 A와 C는 당연히 지워주고요. B와 D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may return과 should be return이 있습니다. may return, should be return. 이거 조동사 may 뭐뭐 할 것 같, 뭐뭐 할 수도 있는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이 해석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해석은 맨 마지막으로 놔둬야 됩니다. 왜?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눈으로 풀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방금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조동사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태를 본다는 건 바로 뒤를 본다는 거죠. 뒤에 a defective product, 고장난 물품, 하자가 있는 물품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뒤에 명사가 떴다는 건 이거 무슨 태야? 능동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 BPP는 능동태가 아니므로 답은요, B가 된다.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또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니까 empty, 비우다 라는 동사에서 형태가 바뀐 얘들이 나옵니다.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확실하죠. 자,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공통 분모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통 분모 보이죠? 이거 동사 문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사 문제입니다. 자, 앞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뭡니까? to 부정사가 문장이 주어 동사, 문장이 시작하기 앞서 나오던가 아니면 문장이 다 끝나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이 문장에게 의미만 부여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즉 수식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걸 to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to 부정사의 무슨 역할? 부사적 역할. 자, 그러면 문법 문제에서는 이 수식 구간은 필요해 안 필요해? 솔직히 말하자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거 볼게요. The bin 하고 빈 공간. 휴지통은 빈 공간 나왔고 prior to에다 밑줄 쳐놓고 얘에 대한 품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prior 자체는 형용사지만 prior to가 묶어서 나오면 얘는 이 단어 뭉탱이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전치사의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얘를 그냥 전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due to가 있죠. due가 뭐뭐 해야만 하는 이라는 형용사거든요. due to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due to와 prior to 이런 것들을 다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because of 이런 얘들. 뭐뭐에 앞서라는 전치사가 되죠. 그리고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전명에 나왔다는 건 이 동사는 지금 우리가 수, 태, 시로 봤을 때 태 부분이 바로 떠야 돼요. 이건 수동태구나. 이런 느낌. 수라는 건 뭡니까? 단수니까. 단수 동사에다가 수동태야지.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딱 떴을 때 동사 문제 떴을 때 수와 태까지는 한 1초, 2초 만에 보여야 돼요. 그럼 보죠. 단수죠. 단수가 아닌 것들 지워버릴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전명이 나왔으니까 수동태 나와야 되죠. 그럼 수동태가 아닌 거 지워버릴게요. 답 뭡니까?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니까 A, B, C, D가 존재하게 되죠. 자, A, B, C, D를 보니까 disappoint, disappointed, disappointed 실망시키다라는 이 동사의 원에서 형태만 달라진 거죠. 아, 이거 문법 문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 문제. 그냥 하나가 이게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문법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공간의 앞을 보니까 이미 동사도 나왔죠. 이건 동사 문제는 아니다. 문법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문법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워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아니면 뭡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단어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지금 단어 하나를 요구하고 있죠. 그럼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원하니까 동사 부분은 지워줄게요. were하고 disappoint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disappointed냐, disappointing이냐? 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죠? 실망된, 실망하고 있는 이런 게 되죠. 그리고 disappointment는 뭐가 됩니까? 실망이라는 그냥 명사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고난이도로 바뀌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7번 문제가 고난이도예요. 4번 문제 고난이도 아닙니다. 7번이 고난이도예요. 여기 보니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문법적으로 이 셋 다 맞거든요. 해석해 볼게요. Sales of Orgatex Home Appliance죠. 그래서 가정용 기기에 대한 판매라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were, 이다. 빈 공간. 이 판매라는 것이 실망이라는 것과 동격이 될 수가 있나요? 이 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온다는 건 이 주어와 주격 보호가 자리가 바뀌어도 해석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The captain is Tom. Tom is the captain. is를 중점으로 주어와 주격 보호의 명사가 나왔죠. 자리 바꿔도 해석이 됩니다. 캡틴이 탐이고 탐이 캡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망이 sales야. 이건 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판매 수치들이 실망적이야 아니면 실망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저랑 분사 시간에 뭘 배우게 되냐 감정 동사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로 분사를 만들 경우에는요 특별한 룰이 존재해요. 꾸며주려는 대상 요 주어가 사람이냐 또는 사물이냐에 따라서 이 분사가 감정 동사로 만들어진 분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요 행위를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ed 그 감정을 받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물은요 아무리 해도 그 사물은 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물은 감정을 줄 수밖에 없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ing밖에 안 됩니다. 자, sales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사는 disappointing이 됩니다. 그래서 disappointed 쓰면 안 돼요. I am very disappointed. 나는 매우 실망하였어. Because you failed the test. 그렇죠? Your test result. 너의 시험 결과는 is, 이다. Very disappointing이야, disappointed이야. 너의 시험 결과는 is very disappointing. 이렇게 ing 써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8번 문제도 매우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format이라는 동사 여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동사 자리인가 하고 앞뒤를 봤는데 이미 동사 B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부사가 나왔고 according to도 아까 because of, 뭐 due to 이런 거와 같이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the guideline이라고 해서 전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식 나오고 얘도 수식입니다. 지금 문장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문장을 끝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must be 수동태 be 플러스 pp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bpp B번이 답이 됩니다. 저희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문제의 구조를 봐서 어떤 형태인지 봐서 앞뒤 보고 푸는 문제가 된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니까요. technicians are 하고 빈 공간이 나와버려요. technicians are 빈 공간. 그리고 to where, to 부정사입니다. 저랑 아까 전에 수업 배우다 보면 요거 나왔었죠. 우리가 주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나왔는데 이 목적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여야 돼? 오형식 동사여야 돼. 근데 이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요청, 허가, 권고, 상기 이러한 동사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요 목적어가 뭐뭐 하게끔 요구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요 자리에
목적격 보니까 명사니면 형용사를 대타로 뭐가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 5형식 동사 리스트 중 요청, 허가, 공고 동사 꼭 외워야 돼.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얘네 갖다가 수동태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목적어는 요구돼. be 플러스 pp가 돼. 뭐뭐 하도록 하면서 뒤에 뭐가 뜹니까? to 부정사가 뜰 수 있게끔 된다. 즉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to 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 동사의 원료가 be 플러스 pp에 나온 원료가 요청, 허가, 권고 동사여야 되는데 여기서 요청, 허가, 권고 동사 require 요구하다라는 동사인 D가 답이 되는 거죠. 질문하다, 주장하다, 어필, 매력을 보여주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 anticip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가 자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가 됐으니까요. 복수죠. 수를 보니까 얘 복수고요. 복수고 그 다음에 헤드는 상관이 없죠. 수랑은 과거 시제니까. 자, 그리고 한 다음에 태를 봤는데 얘가 자동사니까 1형식 자동사니까 얘 혼자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즉 능동태여도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수동태로는 사용할 수 있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A, B, D 얘네들에 대한 시제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시제 보는 게 매우 어려운 거니까 10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을 먼저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The last shipments from our factory. 그래서 저번에 배송된 거 우리 팩토리부터 배송된 것은 in China, reach China에서 배송된 것은요. reached its destination. 도달하였다 종착점에 one day earlier. 하루 먼저 than 뭐보다 we anticipate.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선생님 이거 예상하다 그냥 현재 시제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예상은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이거 도착은 이미 과거에 한 거예요. 타임라인을 잘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reached니까 이미 도달은 한 거예요. 행위가 완료된 거죠. 그러면 얘들이 예상한 것보다 하루 먼저 된 거니까 예상은 언제 했었어? 과거보다 그 이전에 예상을 한 거죠. 과거보다 그 이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쓸 수 있어야 되냐? 문장 내에 과거가 정확하게 언급돼 있을 때 그거보다 이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had 플러스 pp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에 별표 쳐놓고요. 대과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대과거란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문장 내에 뭐가 있을 때 과거 시제가 존재할 때 그리고 그 행위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 해석상 보여질 때 우리 had pp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요. D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니까 이것 또한 문법 문제가 되죠. 앞과 뒤를 봤는데 앞에 비동사가 떴습니다. 즉 동사 들어갈 수 없어요. are 하고 난 다음에 equip이라는 동사 못 들어가겠죠. are하고 equipment는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장비라는 명사를 집어넣으면요. 이 엘코 에어라인스의 좌석들은요. 이다. 뭐가? 장비이다. 이게 seats라는 복수고요. 얘는 장비라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얘랑 같다. equipment는 seats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 뭐냐? equipped 하냐? 아니면 equipping이냐? 왜? 얘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주격보로 명사니면 형용사 올 수 있는데 방금 명사 부분 지웠죠. equipment. 여기 형용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가 있는데 우리가 ing는 뭐하고 있는 능동태죠. 얘가 뭐로 만들어지는 거야? 타동사로 만들어진 거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인 명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with가 뭡니까? 명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워버릴게요. 이건 BPP, equipped,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뭐로? with a high-tech entertainment system. 이런 걸로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됩니까? C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냥 심플하게 보자면 수동태 뒤에는 부사나 전명이나 아무것도 안 온다. 요거 외워주시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 name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name이라는 동사가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붙이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지명을 하다 이런 뜻이 되길 수도 있지만 얘가 3형식과 5형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그렇죠? I name him. 나는 그를 지명하였어. vice president로. 방금 전에 제가 썼던 건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vice president. 이 목적어에 대한 꾸미음이 나왔죠. 꾸밀 수 있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뭐로 사용된 겁니까? 5형식으로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I name him. 나는 그를 지명하였어. 뭐라고? vice president로 지명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름을 붙여서 vice president라고. 그러면 he is named. 그는 이름이 붙여졌어. 그는 지명되었어. 뭐라고? vice president로. 즉 얘가 be 플러스 pp인데 뒤에 뭐가 뜰 수 있습니까? 명사가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name이라는 동사는 3형식으로 썼을 때는 그냥 명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5형식으로 썼을 때는 be 플러스 pp가 나왔을 때 그냥 명사만 통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s a former editor-in-chief of Occasions에서 이 편집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얘가 뭐예요? former이죠. 앞서서 편집장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편집장으로서, 앞선 편집장으로서 미스 첸은요, recently, 최근에 빈 공간 나온 겁니다. journalist, 뒤에 명사가 떴죠. 미스 첸이요, 이름을 붙였대요. 저널리스트라고.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로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미스 첸은요, 지명되었어, 붙여졌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로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 B 아니면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B와 C 중에 뭘 골라줘야 됩니까? 얘는 이름이 붙여졌어. 저널리스트로. 어떤 저널리스트야? of year, 올해의 저널리스트로 지명되었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과거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recently에다가 별표를 쳐놓을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시제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 안에 특정하게 이 시제가 돼야 된다라는 단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서 만약에 글 안에 yesterday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자, recently라는 얘는요, 별표 쳐놓고 뭐랑 사용되냐? 현재 완료나 아니면 과거 시제로 사용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현재 완료 아니죠, 얘는요.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얘는 그냥 현재 시제니까. 얘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죠. 답은 뭐가 됩니까? C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난이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제와 같이 합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서 우리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보니까 요것 또한 어느 정도의 밑작업이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냐? essential의 별표입니다. 요 자리에 뭐 important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crucial, 뭐 이런 것들, 그렇죠? essential, important, crucial, inevitable 뭐 이런 예들이 나옵니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예들이 나오죠. 형용사로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리하이절 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구조일 때, 자, 여기서 필수성을 말해준다, 당위성을 말해주는 이 형용사들 뒤에 수식이 오는 대리하이절일 때, 이 대리하이절은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동사의 원형을 보여줘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대리하이절 자체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할 때 우리가 어떤 조동사 쓰죠? should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should라는 얘가 항상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that no one하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 걸 보는데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고 있는 얘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자, admit이라는 얘도 동사의 원형이고요. are는 비동사의 원형이 아니죠. is도 비동사의 원형이 아닙니다. 즉 A 아니면 C 중에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나왔어? to the building 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수는 일단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볼 필요가 없고, 태를 봤을 때 수동태를 봐야 되죠. BPP를 갖고 있는 것은 C가 된다. 즉 그림 맞추기 게임이 된다. 답은요, C가 된다. 넘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allocate, 할당하다는 동사가 되는데 A, B, C가 다 동사의 어원에서 형태만 달라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Technical Support Departments에
그렇죠? 요 technical support department의 resource는 자료들은 하고 빈 공간 나왔고요. 점이 찍히기 전에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자리 동사 자리 맞고요. 뒤에 보니까 primarily 부사 나왔고 for developing software upgrade program 전명이 등장했습니다. 해석하기 전에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면 얘네들 다 수식 구간이구나. 즉 문장을 어디서 끝내줘야 돼요? 여기서 이 동사 부분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럼 동사 부분에서 문장을 끝내기 위해선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뭐 일형식 자동사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수동태여야 돼요. 자, 수동태. 특별한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동태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allocation하는 건 특별한 수동태가 아니죠. 특별한 동사가 아닙니다. 뭐 4형식이나 5형식 동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수업 들었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3형식 동사 중에 일반적인 3형식 동사 중에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일반적인 3형식 동사고 수동태인 것을 찾아라. 답은 뭐가 됩니까? D다. C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문장인데 동사가 없을 수가 있어. have.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복수죠. 복수죠. 그렇죠? been allocating이죠. 그럼 얘는 뭐야? 진행형이죠. 그럼 뭐해? 능동태인데. 안 맞는 거죠. 뒤에 목적어인 명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allocate. 능동태죠.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명사 안 나온 거예요. 답은요. 쉽게 D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니까 이것 또한 동사형원에서 형태가 달라진 건데 앞을 보니까 동사가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일단 동사는 제외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동동이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is 하고 난 다음에 이 형식 동사니 많이 배웠죠?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합니다. 주격보호의 명사니면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형용사의 역할로서는 VING, 현재 분사니면 PP가 있다. 하지만 B 플러스 VING일 경우에는 능동태, 이 동사가 능동태임으로써 진행형으로서 locating, 위치시키다, 몰려, 목적어의 명사 나와야 되는데 across from은 전치사예요. 맞은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명사 안 떴거든요. BPP, 뒤에는 뭐가 뜰 수 있습니까? 전명이 뜰 수가 있는 거죠. 답은요, B가 됩니다. 그러면 D는요, 오피스 스페이스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 앞에 있는 스페이스를 수식해 주는 거죠. Mr. Carlos is going to sign the lease for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스페이스는 뭐에 됩니까? location, 장소에 된다.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페이스가 장소에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으로. 그래서 답은요.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encourage라는 동사 뭔가를 조장하다, 하게끔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 요구 동사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5형식 동사가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요청, 허가, 권고 동사 또는 상기 동사들은 5형식 동사 중에서 특이하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띄울 수 있게끔 해주는 동사들이다. 고로 외워줘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얘네들이 수동태로 되면 목적어가 주로 가고 얘가 B 플러스 PP가 되고 뒤에 뭐가 뜰 수 있다? to 부정사가 뜰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동태는 요청어가 권고 동사 중에 부합함으로 수동태인 예를 골라보면 C밖에 없다. B 플러스 BP밖에 없다. 나머지 애들은 능동태이므로 A, B, D는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서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를 보니 뒤에 부사 뜬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부사가 문장 끝나고 나와서 그냥 수식으로만 해주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인지 아니면 요 부사가 뒤에 나오는 2000 books라는 명사 구를 수식하기 위해 나오는 부사인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오는 부사라면 요 뒤에 명사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문장 끝나고 명사가 못 나오잖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어 동사 1형식 문장, 1형식 문장이에요. 뒤에 명사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뜨죠. 주어 동사, 주격 보호 2형식 문장 다 끝났죠. 2형식 동사기 때문에. 근데 뒤에 명사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뜨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얘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능동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donated 수동태니까 out, is donated 수동태니까 out, was donated 수동태니까 out, 뭡니까? has donated. 얘는 BPP가 아니라 has PP이기 때문에 이건 시제만 현재 완료일 뿐이지 능동태가 됩니다. 답은요, D가 된다.
넘어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ard라는 동사 자체가 나오는데 award나 give나 send나 이런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 줘야 되냐? 딱 뜻맞아.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수요 동사구나. 사형식 동사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됩니다. 사형식 동사는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사람에게 요것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이, 얘가 받습니다. 뭘요? 목적어를요. 받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보니까 앞에 이미 동사가 떴어요. 비동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award, 수여하다라는 동사 자체는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집어넣을 수가 있냐? 수동태인데 뒤에 the contract이라는 명사, 즉 four-tier industry라는 이 산업은요. 죽어있는 존재죠. 얘가 막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뭐 수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여를 받아야겠죠. 계약을 받았다, 따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가 계약을 하다라는 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적으로도 능동태가 사용될 수가 없고 또한 사형식 수동태일 때 뒤에 명사 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답은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C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부정사는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넘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외워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랑 이제 분사할 때 외워줘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B 플러스 PP이고 뒤에 to가 나오면 BPP가 뭐가 됩니까? 수동태로서 문장을 끝내게 보여준 것이니 뒤에 나오는 건 문장을 수식하기 위해 나오는 투부정사일까? 아니면 얘가 전치사의 to로서 뒤에는 명사의 개념이 나와야 되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B 플러스 PP인데 이 PP가 committed, 전념하는, 같은 뜻으로 devoted, 그렇죠? 이런 식으로 committed, devoted 라는 얘들이 나온다면 뒤에는 전치사 to밖에 못 나와요. 전치사의 to예요. 투부정사 to. 뭐뭐 하는 데 있어서의 헌신이지만 투부정사의 to를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to를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수업하는데 전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나는 전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다. 뭐라고 말해주면 됩니까? I am committed to teach TOEIC? 틀린 거예요. I am committed to 동사의 느낌을 내면서 명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뭘 넣어줘야 되는 거야? VING, ING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 동명사는 명사 자리만 VING, 보이시죠?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만 들어가는 동사의 느낌을, 동사의 해석을 갖고 있는 얘기 때문에 자, 여기 얘 to의 전치사 써주시고요. 동명사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조를 맞춰낼 수 있는 거 BPP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항상 전치사의 to를 쓸 수밖에 없는 거 C밖에 없다. 외워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해석적으로 봤을 때 뭐뭐 현실하는 전념하는 이 뜻을 넣었을 때가 가장 맞긴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20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번 문제는 사형식 동사 중에 우리 inform, notify, 그 다음에 assure 이런 얘들이 있어요. A에게 알리다, A에게 확신시키다, 뭘요? 대리아이, 저를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에 뭘 넣을 수 있게끔 대리아의 저를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사형식 특별한 동사들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거예요. 책에 있습니다. 사형식 동사인데 간접 목적어 뒤에 대리아의 저를 잡는 예. 그럼 얘네들이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사람은요. B 플러스 PP가 되겠죠. Be informed나 be notified나 be assured가 되겠죠. B 플러스 PP. 뭐가? 대리아의 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받다, 확실하게 정보가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assure라는 예, 뒤에 대리아의 절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줘야 돼? B 플러스 PP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요, D가 돼야 된다. Be assure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태아 관련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시제 시간에 한번 또 뵙도록 할게요.